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점차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어서 드라마의 배경은 다시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전환됩니다. 16화에서는 조정 대신들이 말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드라마의 분위기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밍 자막에 표시된 것을 보면 이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소현세자와 강빈이 강빈의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잠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조는 극도로 소현과 강빈을 혐오하며 강빈의 어머니조차 마주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조의 상태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에 소현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애써도 인조는 소현의 존재를 무시하며 방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조는 더 이상 소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는 소현에게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조세자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면서도 소현은 왕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인물들도 소현, 세자, 인조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살인 세력들은 장철계 스승을 중심으로 소현, 세자, 인조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중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궁한 저주 사건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있고 장철근 풍물이 이에 대한 경고를 임금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저주 사건은 왕실 내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병들게 하는 사수의 기운을 띠는 일로 과거에도 인조의 건강에 관련된 저주가 있었습니다. 1632년에 인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의관들은 이를 저주로 해석했고 이 저주를 찾아낸 사람은 소용조 씨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소용조 씨는 인조의 총애를 얻게 되지만 연인은 이 사건이 승은, 상군이 씨가 소용조 씨를 저주하기 위해 저질러진 일임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승은 상궁 이 씨는 이 사건 때문에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인조를 독차지하기 위한 소용조 씨의 계략이 유력한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소유준 배우는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인공인 장영과 길채가 어떻게 엮일 것인가입니다. 소용조 씨가 소현세자와 강빈이 죽는 과정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영과 길채 역시 이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저 악인의 손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향해 싸우며 행동할 것임을 기대해봅니다. 이 드라마는 악한 인물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며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강조하는 작품으로 기대됩니다. 연인 시리즈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 것이며 시청자들은 주인공들의 성장과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